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이제 한 1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 합격을 하고는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하고 2018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개업으로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인 양도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개업 시장에 나오면서 나는 어떤 분야를 좀 전문성으로 좀 삼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만의 무기가 되는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세무사분이라든지 이제 회계사분들이 양도세 포기, 즉 이제 우리가 양포자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가조차도 양도세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차별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 절세 시대라는 책을 냈고 이제 작년에 부동산 절세 고수의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내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회계사는 회계만 잘한다, 세무사가 세무를 잘한다, 이런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로 이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총 이제 세 가지 부문인데 이제 회계감사, 세무본부, 그리고 이제 딜본부라고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본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계감사는 기업의 이제 외부 회계감사 업무를 하는 거고, 이제 세무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세무자문이라든지 세무진단, 세무조사 대응 등 각종의 이제 세무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딜본부에서는 우리가 기업 가치평가라든지 M&A 분야에서 좀 업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세무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익숙하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회계사이지만 세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딱 법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미묘하게 이게 달라지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된다고 내가 명확히 판단을 내렸지만 그 첨예한 그 문구 하나로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첨예한 문구 하나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계사로서 이제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기준에 맞게 사실은 좀 폭넓은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는 재량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 문구 하나의 정확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하나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그 하나로 이제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함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또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로는 배우자 이월과세 기간 확대인데요. 우리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기간을 이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있는데 23년도 증여받은 분부터는 이제 10년도 그 기간이 연장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파트를 3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남편이 이 아파트를 3억에 사서 6억에 판다면 시세 차익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그거를 아내한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편이 그러면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아내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 배우자 간에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으면 배우자 간 증여 공제를 6억까지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공제 6억을 제한 금액이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바로 증여받고 그 6억을 바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증여받고 바로 6억에 파니까 이제 양도세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해서 이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고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
배우자, 즉 이제 우리 사례에서는 아내가 양도할 때는 그 양도가 6억에서 취득가액을 이제 증여받은 재산인 6억이 아니라 당초 남편의 취득가액인 3억으로 계산한 이제 3억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라는 건데, 그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조금 세제 혜택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조금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 경정청구라는 것은 내가 신고 납부한 세금 가운데서 좀 잘못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세무사한테 돌려달라 라는 제도를 우리가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랑 아니면 이제 그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발견했으면 직접 내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잘못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경우라고 하면 그동안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할 수 없었죠. 근데 23년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는 내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했더라도 이제 잘못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거를 환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해서 내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그 종전주택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지만 그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주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3년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이제 비과세를 주도록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키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제도인데, 이거는 24년도 증여받는 분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증여받을 때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인이라든지 출산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데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혼인신고일 이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금액이 있으면 1억까지. 그럼 이제 양가 부모로부터 이제 받는다고 하면 이제 각각 1억 5천씩 총 3억까지 이제 증여 공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아까 그 혼인 공제처럼 양가부모로부터 3억까지는 증여를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24년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혼인으로 인한 공제랑 출산으로 인한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